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시의 지역 현안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불법 구조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하고 온 어민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언제부터 나온 거죠? 예, 국내에서는 지난 60년대부터 서울 등 인구가 대도시로 모이면서 임야와 농경지에 대한 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71년에 개정이 된 거면은 이제 한 47년 지난 건데 경기 지역에도 많이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 예, 그렇습니다. 인근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은 하남시도 정부의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몇 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예.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발 제한 구역 내 이행 강제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최고 5천만 원까지인데요. 예. 하지만 올해부터 2018년부터 이행 강제금 상한선이 폐지되는 개특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행 강제금이 많게는 수억 원까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인근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이행 강제금 5천만 원 부과 건수는 무려 9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면요. 예, 하남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그린벨트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예. 전체 면적의 77.3%에 이릅니다. 경기 동부권 지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지역이 경기도 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예. 그래서 하남시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훼손지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물류 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와 이행 강제금 부과 유예 등의 제도적 완화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이 올해죠.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예. 시장이나 군수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뒤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매기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뒤에 시정 명령, 철거를 하라는 등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따르도록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앞서서 하남시는 이행 강제금 부과 유예 등의 그런 좀 완화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게 유예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 대규모 개발 산업이 확정되면 예. 그 예정지 내 불법으로 인한 적발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 사업이 또 자연히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이행 강제금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양주시도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양주시도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가 남양주시 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이유로 천막 집회까지 벌이고 있죠? 예, 남양주시는 최근 그린벨트 내 불법 구조물에 2억 원에서 3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예.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그린벨트 내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남양주시청 앞에서 천막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인 남양주시와 국토부도 대안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올해부터 최고 5천만 원이던 이행 강제금 상한선이 폐지됐기 때문인데요. 예. 수억 원대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 내 축사와 창고 건축 행위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당한 농민 등은 지난해 700여 명, 올해 10월 기준으로 42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이행 강제금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강모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저는 500만 원 검찰 벌금을 완납했고요. 결국 이제 전과자가 된 거죠. 1억 원 개발제한구역 개특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을 분할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적발이 되어서 지난 3월에 창고를 원상복구하든지 처분을 하라는 청문회를 받고 왔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나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상상을 초월한 이행 강제금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보니 약 2억 5천만 원. 예, 상당하네요, 금액이. 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 이제 5천만 원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현실적으로 피해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개발 제한 구역에서 주민들이 계속 법을 어기고 있는 걸까요? 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 이동우 기획총괄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준공 당시에 온실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온실 창고, 콩나물을 짓겠다고 해서 콩나물 재배사, 돼지나 소를 기르겠다고 해서 축사로 이제 건축물 대장을 올라간 건데, 거기서 온실 창고로 사용해갖고는 도저히 생계가 되질 않아.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워서는 그 재산세를 낼 수가 없어. 거기다가 물류 창고를 쓰면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평당 2만 원, 3만 원 임대료 내던 것을 내 창고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 양성화를 해준다라고 해놓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다 보니까 주민들을 살릴 수 없는 창고 양성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지금 주민들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은 특히 지금 들어보셨듯이 훼손지 정비 사업 기준일 등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강모 씨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죠. 그 훼손지 정비 사업이 해당되는 창고의 준공 시기가 16년 3월까지라고 합니다. 저희 창고는 16년 4월 30일이 준공일인데 약 한 달이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훼손지 정비 사업 기준일이 안 됩니다. 16년 3월 이후에 준공 허가를 맞은 창고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이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데 이 문제점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까?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완화시켜달라고 수차례 농성 집회를 했었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국민권익위원회 주민 500여 명은 남양주시청 앞에서 지난 2017년도에 그린벨트 주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올 4월과 5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사유재산 보장 릴레이 집회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규제 완화 간담회 그리고 훼손지 정비사업 주민 요구와 3,2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예. 개발 제한 구역 문제점을 완화시켜 달라 하는 의견들을 이 여러 방면에서 지금 표시한 것 같은데 또 뭐 어떤 것을 또 했습니까 더? 예, 지난달 9일 시민단체인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가진 것입니다. 예.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환경을 보존하고자 만든 개발제한구역이 오히려 주변 지역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토론회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 수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 보류를 비롯해서 기부 체납 10% 현금 납부, 절차 간소화, 면적 제한 및 준공기한 폐지, 양도소득세 감면, 창고 외 공장 판매시설 용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 이동우 기획총괄국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남양주시가 개발된 구역 주민들 생계하라고 허가해준 온실 창고가 평생 이렇게 족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불법 창고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불법 창고가 아닙니다. 정부가 허가해주고 정부가 중복해준 엄연하게 건축물 대장에 있는 세상에 온실 창고 짓는데 건축물 1억 2천 건축물 들어가는 데에다가 2억 3억씩 벌금을 때립니다. 이번에는 농사를 안 지었다고 또 땅의 공시지가의 20%를 때립니다. 검찰에 가서 벌금 1,000만 원씩 내고 전과자 되고 이행강제금 납부 중에 또 단속이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똑같은 창고를 가지고 2번, 3번 단속하는 정말 살인적인 이행강제금을 맞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주민들은 정부가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시할 때까지 단속 등을 유보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우 기획총괄국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훼손지 정비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뒤에서 단속하고 채찍합니다. 채찍을 가하는 남양주시 멈춰야 됩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속과 이행강제금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국토부가 정부가 창고 양성화 시켜준다는 훼손지 정비 사업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조금만 숨통을 터주고 조금만 같이 기다려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인 것입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남양주시에서 지금 채찍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주민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이덕우 부위원장은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개특법의 이중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덕우 부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어릴 적서부터 여기서 자랐고 40년을 비닐하우스 채소 농사를 지어온 전업농 농사꾼입니다. 지금의 다산 신도시 정부의 그 수용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나이도 70대에 다 돼갖고 온실 창고를 지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토지를 농지법 위반에 걸리고 검찰 벌금 내고 2중 3중 부과에 아주 현실적으로 부당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벌금이 아니라 땅을 강제로 강탈하는 행위나 진배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창고 양성화 훼손지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농지법, 개특법 이중부가 철회, 그리고 축사, 온실 창고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린벨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축사 온실 창고를 농지 전용 부담금만 내면 현 상태에서 잡종지를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에 벌금 내고 개특법 벌금 내고 농지법 벌금 내는데 또 개특법 단속 들어오고 이행강제금 중복적으로 단속하는 것 등을 금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관계 당국인 남양주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먼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훼손지 정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훼손지 정비법을 법 취지에 맞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국토부가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훼손지 정비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다가 내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훼손지 정비법의 취지에 맞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갖다 다 제출을 했을 것이고 국토부가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지금 이제 실효성이 없는 지금 훼손정비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남양주시도 지금 현 시점에서 훼손지 정비법이 부합되는 것인지 냉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조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원래 그 그린벨트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와 목적에 지금 이 시대에 부합이 되는지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를 할 때가 됐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국가발전 계획이 서울을 중심적으로 육성하고 서울 외곽 지역은 서울을 보충하는 지역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은 서울대로의 특성화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 외곽은 서울 외곽대로의 특성화된 발전을 갖다 해줘야 그것이 상생인 것이죠. 상생 발전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거에 맞게 그린벨트가 구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우선 해줘야 돼요. 예, 47년 전 만든 제도다 보니까 현 시점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해결점이 없습니까? 예, 정책 이반자인 정부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모순된 점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도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함께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죠. 그린벨트의 목적에 맞게 숲이 보존됐거나 그린벨트 기능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여전히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묶어놓는 것이 국가발전으로
또는 지역 발전으로 사회 발전으로 사회 통합으로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40년 전에 만들어졌던 제도나 규칙과 규정이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져야죠. 그리고 획일적 규제로 인한 아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지금 그린벨트 지역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있는 법인데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단속을 하자니 주민들은 이 모순된 법을 개선해 달라고 하고, 행정당국이 좀 어려움이 많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양주시가 불법 행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누락해오다 경기도 감사 등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와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토지형질 변경 등 총 이행 강제금 120억여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지관리법 위반 등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중앙정부의 그 확고한 대안책이 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와 개발제한구역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탄력적인 행정 마인드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훼손지 정비 사업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LH의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서 향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개혁 조치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개발 제한 구역 내 규제 행위가 어느 정도 풀립니다. 어느 정도 풀리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이번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중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예. 개발 제한 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 관련 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종묘 배양장의 설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규정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 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주민의 생업을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실외 체육시설도 완화됐는데요. 야영장 등 실외 체육시설의 설치 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했습니다. 야영장과 실외 체육시설의 설치를 쉽게 한 셈입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내용은요? 예. 노인 요양병원 증축을 위해서 형질 변경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개발 제한 구역 내 노인 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어서 시설 확충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 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 변경을 허용한 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도 허용 범위를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습니다. 예. 71년도에 개정된 개발 제한 구역의 규제법들이 지금 현재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맞는 것인가, 맞는 옷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영훈 님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으로 현혹하는 법은 지양해야죠 하는 글도 남겨주셨고, 0106번님은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자도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취재해온 엄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